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직장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읽다 보니 분노와 허탈함이 밀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작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몇 년째 조용히, 문제없이 정말 평범하게 일하는 곳이었죠. 처음 사무실을 차렸을 땐 자리도 잘 잡히지 않았고 일도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서류 하나 작성하다 퇴근한 날도 많았죠. 의뢰인도 많지 않았고 하는 일도 대부분 서류 정리나 상담 준비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거리가 하나둘씩 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혼자 감당하기 조금 힘들 정도로 일이 많아졌어요. 혼자 일하기엔 점점 벅차지기 시작했죠. 그때 이모가 말했어요. 내가 도와줄까? 나 일 잘하는 거 알잖아. 이모는 이전에도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법률보조원으로 꽤 오랜 기간 일한 경력이 있었어요. 실무 감각도 있었고 컴퓨터나 상담 응대도 익숙했기 때문에 딱히 가르칠 것도 많지 않았죠. 솔직히 망설였지만 가족이니까 피부치니까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모는 내 사무실에 법률보조인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모는 매일 출근이 늦었어요. 오전 상담 예약을 잡아두면 늘 늦게 도착했고 그럴 땐 아무 말도 없이 커피를 들고 나타났죠. 지각만 잦은 게 아니었어요.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결근했어요. 시어머니 병간호, 이모부 병원,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오겠다는 연락. 늘 그런 핑계가 반복됐어요. 더 황당한 건 이모가 의뢰인 앞에서 본인이 변호사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였어요. 아, 그건 제가 직접 수임한 건데요. 제가 판례 좀 찾아볼게요. 옆에서 듣고 있으면 진짜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았어요. 게다가 의뢰인이 마음에 안 들면 대놓고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어요. 그럼 다른 데 가세요. 여기선 그렇게 안 해요. 그건 변호사님한테 말해봤자 안 바뀌어요. 그 변호사님이 나였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이모니까 그냥 한 번쯤은 눈 감아줬죠. 그게 내가 했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가족끼리 일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이모가 조금 늦는 것도 상황 따라 하루 이틀 못 나오는 것도 그냥 이해하려고 했어요. 나름 경력도 있고 손도 빠르고 말도 잘하니까 그 정도는 내가 감안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무실 분위기가 자꾸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모가 책상에서 전화를 받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건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여긴 신경 안 써도 돼.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여긴 신경 안 써도 돼.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며칠 뒤엔 제가 모르는 계약서 양식이 출력된 채 복합기에 꽂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서명란에는 제 도장 모양과 비슷한 인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건 제가 찍은 도장이 아니었어요. 이모, 이거 뭐야? 하고 물었더니 이모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그거? 그냥 서류 미리 만들어 본 거야. 요즘 의뢰인들이 재촉해서 말이야.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의뢰인들도 조금씩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사무장님이 수임하신 거라 괜찮다고 하셨어요. 사무장님이 수임료는 다 조정해 주시겠다고. 저는 그날 그 말을 처음 들었어요. 무언가 내 손 밖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가족이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이모가 자리를 비운 어느 날 책상에 켜져 있던 노트북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안엔 제가 본 적도 없는 계약서가 열려 있었고 수임인은 이모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파일 제목엔 정우회신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죠. 정우?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조각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가끔 사무실 근처까지 따라오던 수상한 남자 한 명이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의뢰인이거나 이모 지인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 사람이 박정우 씨였어요. 이모랑 계속 통화하던 상대, 그리고 이모와 함께 계약을 짜고 있던 사람. 심지어 메일 내역을 열어보니 박정우 씨와 계약 자료와 입금 내역까지 주고받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위임장 사본, 수임료 세부 내역, 의뢰인 리스트까지 들어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모는 박정우 씨와 함께 내 사무실을 이용해서 몰래 계약을 따로 받아온 거였어요. 계약서엔 제 이름처럼 보이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돈은 전부 이모 개인 계좌로 입금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 내 이름으로 내 사무실에서 돈이 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가족이 저지른 일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숨이 가빠졌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근데 더 끔찍한 건 이모는 아무렇지 않게 다음날 또 출근해서 커피를 들고 제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박정우 씨와 이모의 짓을 알게 된 후 저는 바로 대응에 나섰어요. 사건을 정리하고 의뢰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이모가 따로 만들었던 계약서를 정리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더라고요. 피해 의뢰인 몇 명이 경찰에 고소를 접수한 상태였고 문제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엔 제 이름이 있었어요. 박정우 씨? 잠적했어요. 연락도 안 되고 사무실에도 당연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모는요? 난 그냥 도와준 거야. 실제 계약자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잖아. 그 사람들한테 수임료 받은 건 내 책임 아냐?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숨이 막히더라고요. 이모는 자기가 벌인 일을 전부 내 책임으로 넘기고 있었어요. 수사기관에선 제 명의로 찍힌 서류, 제 사무실에서 이뤄진 계약, 그 모든 걸 내 책임으로 받고 결국 저는 경찰서 조사를 받고 벌금형과 행정처분까지 받았어요. 정식 자격 정지, 과태료, 업무 정지 통보, 모든 게 한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모는요? 아무렇지 않게 그만둘게! 한마디 남기고 사무실을 떠났어요. 심지어 그날 이후 연락도 안 받아요. 이모부는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모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누구랑 어떤 사이였는지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모는 지금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벌금 내고 자격정지 당하고 박정우 씨한테 사기까지 당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책임도 없이 그냥 나 몰라라예요. 그 후로도 한동안 너무 화나고 또 슬퍼져서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경찰 조사, 벌금 납부, 자격정지 통보, 의뢰인들의 원망, 모든 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짓눌렀죠. 그 와중에도 이모는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 흔한 문자 하나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이모와 박정우 씨가 함께 있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커피숍 구석에 마주 앉아 다정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정우 씨가 이모 손등을 가볍게 잡았고 이모는 웃으면서 그걸 피하지 않았어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그동안 이모가 했던 행동들, 정우 씨와의 수상한 관계, 계약서, 계좌, 연락,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던 거예요. 둘은 불륜 관계였습니다. 이모부는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집에선 여전히 이모가 착하고 고생 많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이 사실은 다른 남자와 함께 만든 일이었다는 걸 저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너무 세게 다물어서 입술에 피가 나올 정도로 분노했어요. 말하면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았고 차마 이모부 얼굴을 떠올리기도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장면을 본 뒤로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계속 끌어올랐어요. 이모가 박정우 씨랑 불륜까지 있었던 거야? 나는 모든 책임을 대신 졌는데 이모는 지금도 남편 속이고 잘 살고 있는 거라고? 그 순간부터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이모라고 부를 수 있을지조차 자신이 없었어요. 이모와 박정우 씨가 불륜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누구한테도요. 어떤 분은 그냥 잊고 넘기라고 하겠죠.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어차피 내가 책임을 다 뒤집어 쓴 상황이니까. 하지만요. 계속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당한 거, 내가 입은 손해, 내가 무너진 시간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아무것도 모르는 이모부는 여전히 이모를 믿고 사랑하고 있겠죠. 그 모습을 생각하면 속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사실을 말하면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모는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연락 한 통 없고 사과 한마디 없고 자기 인생만 살아가고 있어요. 불륜도 횡령도 그 모든 죄를 덮어놓고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누군가의 아내로
가족으로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 사실을 이모부에게 말해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